고등학교 3년 내내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맨날 하고 거기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한국 청소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제 나이는 17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한 친구가 자살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반 전체에 전이가 되어서 네거티브한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튜브에 자살률을 다루는 영상은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는 그런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자살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우울증이 온다, 우울증이 오신 분들이라면 대부분들 우울증은 집에서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울증이 왔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거는 자연의 진통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하고 운동할 때 많이 분비됩니다. 버너스 하이도 이 호르몬 덕분이고요.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성시욕인데 요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도파민이 안 좋은 거라고 약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로토닌 나옵니다.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기분, 수면, 식욕 등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밖에서 좀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평범한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인스타하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치만 물론 유튜브로 유익한 정보 영상을 보면 좋겠지만 이런 쇼츠 같은 정말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유튜브를 보면 왜 도파민이 나오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가지 않았는데도 이쁜 여자, 재밌는 여행을 보고 도파민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뇌가 그 행동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인류의 0.1%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호모사피엔스, 여러분들과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은 기원전 18만 년 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조상들의 진화를 무시할 수 없고, 저희가 핸드폰이 보급된 시기는, 스마트폰이 출시한 연도는 1994년 8월인데요. 최초로 IBM 사이먼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핸드폰이 우리에게 보급된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유튜브랑 페이스북이 처음에 주도를 하였고 그 다음은 인스타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SNS 인스타의 창립자, 인스타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인 마이크 크리거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인스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절대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스티븐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는 스마트폰을 막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일부는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운동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 운동하면 하루 망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아침 15분 러닝 프로그램을 총 7명과 함께 하고 있는데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아침에 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쾌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한자 중 일어날 기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달릴 주자에다가 몸 기자가 포함된 한자인데요. 저희는 옛날 18년 전부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잠에서 일어났을 때입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사냥감으로 인해서 잠을 깨게 되었는데요. 한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달려서 바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는 일어나자마자 뛰어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뛰는 게 스트레스가 가장 잘 풀리고 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려서
엄청난 집중력으로 일상생활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을 8시간을 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될까라는 책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매슈 워커고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잠을 왜 자야 하냐면 우리는 잠을 자면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겪습니다.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겪으면서 비렘 수면일 때는 뇌가 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 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학습했던 기억을 다시 반복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잠을 비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을 총 8시간을 자야지 올바른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잠을 안 자면은 심박수가 겁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심박수가 겁나게 올라가서 불안합니다. 왜냐면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는 사냥해야 할 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일상에서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심박수가 뛰어서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우울증의 연료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혈압도 올라가고 비만이 됩니다, 여러분들. 잠을 잘 자면 좋은 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고와 좋은 삶을 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먹겠습니까? 그 약은 바로 잠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 수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안 자면 왜 스트레스가 쌓이냐면 일단은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코르티솔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최고조를 이르러 하루 동안 점차 감소합니다. 수면 부족 시에는 저녁에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여 스트레스와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자야 합니다, 여러분들. 8시간을 자셔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8시간을 꼭 자세요, 여러분들. 잠은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그냥 인생에서 전 잠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8시간을 자세요. 막 6시간, 7시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1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7시간 이내에 자는 사람들은 미세수면이란 장애를 겪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생 또는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아마 저의 말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바로 업무를 보고 있던 중에 눈이 그냥 감기는 겁니다. 눈이 감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심경주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심장 박동수가 뜹니다. 그러니까 띵띵띵띵 삑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7시간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8시간을 꼭 자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인스타, 친구들과의 연락을 즐겨하지 않고 제 시간을 많이 만든 편이에요. 그래서 8시간이 가능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인스타랑 유튜브도 안 하고 게다가 잠까지 8시간 잔다. 플러스 시간이 또 나니까 운동까지 한다. 됐네요. 역시 유튜브와 인스타가 최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와 인스타를 제발 끊어주십시오. 인스타의 소비자와 인스타의 공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자들은 인스타를 좋게 똑똑하게 이용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공급자에 비해서 인스타를 할 때 우울감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15분을 뛰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잠 8시간을 자야 하고 인스타와 유튜브를 그렇게 해야지 도파민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에 진짜 도파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이상한 데 뺏기지 마십시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한국이 자살률이 제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한국은 현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부끄럽고 이걸 멈춰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지만 마시고 한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